문제는 당연히 다 보셨던 내용이니까 제가 열심히 타이핑해서 쳤고요. 그 채점평은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편집을 좀 했습니다. 문제하고 채점평을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건데, 밑줄 쳐드린 내용들을 쭉 이제 나중에 복습이나 복기를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, 포인트는 몇 가지 없습니다. 첫째, 기본적인 내용이 부실하다. 두 번째, 문제에 주어진 내용에 대한 답을 잘 못한다. 세 번째, 너의 생각이 뭔지 궁금한데 그게 없다.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근데 그걸 잘하면 당연히 합격을 하고 고득점을 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기본 내용에 대한 거는 대체로 다 수험생들이 다 비슷해요. 왜? 잘 정리된 노트, 서브 노트 있죠? 거기에서 크게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본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잘 못한다 하는 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합니다. 왜냐하면 수험생만 하다 보면요 잘 몰라요. 근데 현업에 있는 분들도 잘 몰라요. 그러면 잘 모르는 내용을 물어봤는데 출제하신 분들 얼마나 답을 잘 할까요? 그분들도 뭐 어떻게 비방을 잘 모르십니다.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워낙 범위가 넓고요.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아는 것 자체도 다 일부에 관한 지식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론에 정답이 없다.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답을 쓰기가 더 어려워요. 그럼 답을 어떻게 쓰란 말이냐? 이제 결국엔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연습을 하시는 거에는 답이 없습니다. 사실은. 쓰고 다시 써보고 바꿔 써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또 다시 고쳐 써보고 하는 거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.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뭐 매일 하는 실무처럼 뭐 실무 매일 푸는 것처럼 이론도 매일 해야 하느냐?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. 실무 공부를 하시는 거랑 실무 문제 푸는 거랑 별개죠. 이론도 문제 푸는 거랑 이론 공부하는 거랑 쓰는 건 또 별개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답안 쓰는 연습하실 때에는 연습은 별개, 공부는 또 별개,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되는데, 제가 이제 이 채점평을 쭉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무슨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,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될 아니면 내가 준비해야 할 어떤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? 포인트를 5가지도 좋고 10가지 좋고 그거를 스스로 만드셔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나는 뭐 답안지를 쓸 때 항상 뭐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시간을 모자라는 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았다 그러면 학원에 가서 스터디 하실 때 그런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예를 들면 10분 남았을 때 어떻게 20점을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. 또 난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. 그 기본 내용에 대한 암기나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 시험장 들어가실 때까지 그 내용을 정리하고 반복하고 쓰는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를 자기가 훈련 계획을 10가지를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 시험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를 최대로 디펜스 하는 게 더 중요해요. 브리타 이런 거보다 브리타가 뭐가 나왔는지 이걸 잘못 썼다 잘 썼다 이걸 논하시기보다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, 어려운 문제 또는 뭐 기대 밖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방어를 잘 하고 나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 상대평가요. 절대평가의 탈을 쓴 상대평가예요.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더 길어지면 좀 말씀을 좀 드릴게.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다시 문제로 와서 첫 번째 25회의 쭉 오른쪽 우측편에 보면 첫 번째 밑줄 친 거 보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어떤 채점에 중점을 두었다. 근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지면 안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풍부하게 기술하실 수 있어요?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. 전 못하겠던데. 그러니까 뭐냐면요, 이거는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. 답안지 써서 내신 분들이
다 십시일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. 십시일반이 맞는 표현인가요? 모르겠네.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. 비슷하다. 큰 차이가 안 난다. 실제로 그렇습니다.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험장에 들어갈 주차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가 오면요. 답안지 내신 걸 보면요. 다 비슷해요. 점수를 주는 포인트를 못 찾을 정도로 비슷해집니다. 작성하는 능력, 완성 어떤 분량, 내용, 큰 차이가 없어지는데,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요. 구체적인 답안을 얼마만큼 잘 써내느냐. 질문에 대해서. 그게 사실은 더 전달이 더 잘 됩니다. 논리는 사실 그렇게 서술하기가 많지가 않아요. 힘들기도 하고, 시간도 모자라고, 분량도 모자라고. 그래서 항상 그 채점평이나 기존에 나왔던 채점평이나 지금 나오는 채점평을 보면 항상 그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논리적인 사고력, 논리적인 뭐 전달력, 논리적인 생각 항상 부족하다라고 항상 채점평을 쓰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그러면 우리도 일주일 내내 시간을 두고 뭐 면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정말 어떤 극한의 뭐 이런 것처럼 뭐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2시간, 3시간 뭐 팀으로 뭐 과제를 주고 뭐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맞죠?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 정말 어떤 그 사람이 평가사로서 능력을 가진 기본 소양을 가진 사람인가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지면으로만 딱 100분 안에 주어진 걸로 다 끝입니다. 그러니까 논리적인 생각 중요한데요. 그거보다 앞서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 그 다음이 논리적인 생각이지 나와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그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좀 답을 쓰려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. 이건 뒤에 채점편에 또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밑줄 친 내용을 보면 리모델 내용을 포인트가 아니고요. 일반적인 내용의 기술에 사실 포인트를 더 주셔야 됩니다. 그 우측의 중간 정도에 보시면 그 일반적인 내용의 기술에 그치고 있다. 답안지가 다 대동소이합니다. 여러분들 중에요. 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. 실제로 답안이 그렇고 역대 다 그래갖고 대체로 다 비슷한 게 뭐냐면 질문을 내드리면 일반적인 내용을 다 쓰고 끝나요. 이게 어디에도 이 내용이 나오냐면요.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제가 페이지 번호를 편집하다 빼버렸구나. 26회 채점평 문제 1번에 조건부 평가에 관한 내용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. 중간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. 문제 1번에 하다 보면 조건부 평가에 뭐 해당 사항의 판단, 평가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은 대다수 기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은 없다. 이게 일반적인 내용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